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항로를 잃었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름다운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몇 년 뒤 우리 아이는 수능과 내신이라는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그 긴 항해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섬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는 배에 있을까요? 아니면 섬에 있을까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배는 섬에 잠시 닻을 내렸습니다. 섬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꽃이 피어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에 내리지 않고 배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내려 자연을 즐기고 열매를 먹고 생기를 되찾아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다가 배가 떠날 기미가 보이자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리는 모두 잃은 상태였죠. 또 어떤 사람은 배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떠나자 가까스로 헤엄쳐서 올라탔습니다. 자리도 없었고 무엇보다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끝으로 어떤 사람은 결국 배가 떠나는 것도 모르고 섬에 남았고 사나운 짐승에게 당하거나 독이 든 열매를 먹고 배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섬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쇼츠, SNS, 즉각적인 재미입니다. 그리고 배도 있어요. 공부, 성장, 미래, 자기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휴식은 필요해요. 문제는 섬의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학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배에서 내리지 않는 학생이에요. 스마트폰을 거의 하지 않고 공부는 성실히 합니다. 하지만 휴식 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지칩니다. 성적은 안정적이지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모범적이지만 마음속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잠시 내려갔다 돌아오는 학생으로 가장 이상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봐요. 하지만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자기 조절이 가능한 학생인 거죠. 이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특별히 많지 않아도 집중도가 높고 성적이 안정적입니다. 상위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오래 머물다 허겁지겁 돌아오는 학생입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요. 시험이 다가오면 급하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적은 들쭉날쭉합니다. 하면 된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고착되기 쉽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배는 떠나지 않을 거라 믿는 학생입니다. 아직 시간 많아. 고등학교 가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미루기 습관이 강하고 고등학교에서 학습량이 폭증하면 급격한 성적 하락을 경험합니다. 노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 감각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섬에 남아버린 학생입니다. 게임, 쇼츠, SNS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공부 루틴이 무너지고 집중 시간도 극도로 짧아져요. 어른들이나 타인의 말에 예민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도 낮아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력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 상태입니다. 학업에서는 성적보다 먼저 자존감과 학습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스마트폰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돌아오는 능력, 즉 자기 조절 능력이 핵심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의력을 잃는 시간이 짧습니다. 문해력, 집중력, 학습 습관은 따로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집중력이 무너지면 읽기도 얕아지고 생각도 짧아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통제를 선택하죠. 하지만 통제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만 작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자기 조절을 배우는 경험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는 성적보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집중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미 섬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이의 기본값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섬 같은 휴식은 필요해요. 하지만 섬이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섬에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배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습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습관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에 천천히 오랫동안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5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섬을 즐길 줄 아는 아이이면서도 반드시 돌아올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